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병원 측 초기 대응과 불법 증축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내부는 연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늦어진 것인데요. 당시 CCTV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병원 응급실인데요. 희뿌연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급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CCTV에 기록된 당시 시간은 아침 7시 2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19 신고는 7시 32분, 그러니까 7분 뒤에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것입니다. 자, 초기에 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화재를 진압해 보고자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불길을 보고도 어쨌든 일단 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먼저 그 자체 진화를 시도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기 사실 1분, 2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 등에 의하면 그 빨리 119에 그 신고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저 화면을 보면은 그 연기가 그 뒤에서 상당히 스며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나왔는데 저 정도 연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미 불꽃은 성숙해 있었던 단계가 그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7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1분도 그 아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염 그 상태이고 네. 그 유독가스가 일반 건강한 청년에게도 30초면은 사실은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인데 네. 저기 장소는 소위 그 피난 약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모금의 유독가스라도 그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빨리 119에 그 먼저 신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7분 사이에 소화기 자체를 그 사용했던 흔적들이 그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날 그 근무자가 사실 9명에 불과했는데 당직 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 시간인 것들을 보면 2명, 3명이서 과연 이미 성숙된 불을 진압하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일찍 신고를 했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병원 관계자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이 있고 네.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화재가 발견이 되면은 신고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진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고가 가장 급한 거죠. 그렇죠. 신고를 이제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 요 부호자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느냐, 골든 타임이 상당히 그 네. 중요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네. 저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난 약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빨리 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1층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합선의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합선의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좀 과열된 부분들, 전기나 이런 부분의 누전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겨울철에 난방기나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탕비실은 그 열선도 있지만 전기도 굉장히 많지만 특히 더 화재의 그 피해를 키웠던 것은 그 천장에 단열재로 쓰인 스티로폼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독성 가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로는 119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경보 조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체 진화하다가 7분이나 늦췄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조금 늦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8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늑장 대응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불법 증축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층별로 아마 조금 이렇게 부속 건물식으로 임시 건물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일부 창고로 이용을 하거나 일부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병원 부분은 5곳에, 그 다음에
요양병원 쪽에는 3곳에, 그 다음에 부속동에 2곳에, 장례식장 부분에 2곳에, 그렇게 총 그 건수가 12건입니다. 네. 밀양시 관계자가 하는 말을 저희가 녹취로 따로 뽑았는데 지금 방금 들었다시피 12곳이 모두 불법 증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총 제곱 면적을 다 합쳐 보게 되면 이 병원 자체가 1,500 그 제곱미터인데 불법 증축이 그 무려 10분의 1에 그 해당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창고 등으로 다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혹시 이 불법 증축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닌가가 지금 그 수사에 가장 큰 초점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뭐 탕비실도 사실은 원래 설계 도면에 그 없던 것이었는데 예.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와 관련된 전열기구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배선 등에 있어서 전기선을 아마 끌어오는 이런 과정에도 상당 부분 장애가 또는 그 방해적 또는 예. 부정적 요소가 분명히 그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불법 증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축소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불법 그 증축 자체가 많은 그 사상자를 내었던 하나의 그 숨은 또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그 이 건물주나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불법 증축을 해서 네. 이행 강제금을 내고 그 건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닌 것인가 예.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불법 증축과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적발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바로 대집행을 해야 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증축물을 힘으로 폐설시킨다든가 건물을 철거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예. 이러면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행정 강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내고 그래서 그대로 또 안 되면 나중에 대집행을 하는 이와 같은 순서를 받는 것인데요. 네. 아마 지금 3천만 원을 수년간에 걸쳐서 이 불법 증축을 그대로 계속 보정을 하지 않으면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불법 증축으로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 크다는 거죠. 병상도 예, 예. 더 많아지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세종병원은 그동안 그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은 계속해 왔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행정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부과 등을 계속 해왔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작년에 약 1,1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철거가 사실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에도 철거를 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부과해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불법적인 내용들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이행 강제금만 이제 내온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철거 명령을 하고 행정 대집항이라서 실제 철거를 대신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철거까지 직접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들이 극히 예외적이고 드물다 오히려. 예. 네. 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불법 증축물이 많고요. 그리고 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일일이 하나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높여야 된다. 예. 지금 보통 연 2번에 500만 원 이하로 부과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만다 이런 건물주들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언제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그 계고기간을 두고 안 하면 철거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너무 많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놓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되고 있어서 좀 강력하게 조금 대책이 나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2011년부터 이행 강제금 이것을 계속 내왔었는데 영업은 전혀 그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경우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됩니다. 지금 2017
18년도, 16년도에 1,1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2번에 걸쳐서 그 금액만 내면 그 공간을 사용 수익하거나 이런데 어떠한 제한도 따르지 않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건물주들은 건물은 늘려야 되고 올려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이 불법 건축물이 사실 안전관리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에 네. 연기가 빨리 빠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불법 증축물 때문에 연기 자체가 이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게 되겠죠. 네. 또 공간을 늘림으로써 만약에 제한된 병상 수를 간접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야말로 콩나물 병상이게 되겠죠. 그러면 빨리 이동을 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병원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하나의 수익 구조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네.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 구조에서는 차라리 낫다. 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강제로 도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부신다든가 철거를 하는 철거를 하는 거죠.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 때문에 사실상은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즉 나름대로의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와 같은 이제 구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은 개선돼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 밀양병원에서 불법 증축한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1층에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비가림막 통로가 있었거든요. 네. 불법 건축이 된 건데 실제 질식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이 비가림막 통로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네. 있다면 예. 실제로 질식사의 원인으로 피해가 확산된 부분에는 불법 증축 건축물이 원인을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밀양에서 발생한 이 화재 참사로 모두 3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본 게 신고가 늦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불법 증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만은 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아마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방화문이 닫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독가스가 있는 이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아예 1층 자체에는 방화문 자체가 이제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2층 3층에는 4층 등에는 방화문이 있었지만 이것이 평소에도 열려져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또 닫혀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화문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예. 그 틈새로 이 유독가스가 하나의 통로 역할로 갔다. 이렇게 어제 3차 감시 결과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 방화문은 원래 계속 닫혀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이제 화염 등을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인데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열려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기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셔터가 위에서 내려진다든가 예. 아니면 수동으로 왼쪽으로 이제 닫히는 이런 네.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방화 구획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적어도 5분, 10분, 15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결정적인 안전 시간과 안전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1초에 1m뿐이 이동을 못하지만 상승으로 이동할 때는 무려 1초에 5m까지 빨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때 방화문이 닫혀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소방구조대 등에 의해서 또는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력들에 의해서 구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라 보니까 바로 이제 올라가서 특히 이제 의료 보조 장치로 지금 산소 호흡이라든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한 모금의 유독가스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방화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날 발생을 했던 대구의 비슷한 병원에서의 하나의 결정적인 대비가 되지 않는가 예, 생각되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병원이 대구 신라병원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불이 났는데 기본적인 안전 원칙이 지켜져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아마도 이 밀양 사고 이후에 좀 긴장하면서 대처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화문 닫기였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80병상의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불이 난 것은 똑같았고 스프링클러 없는 것도 탔는데 네.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들은 이런 기본 안전 수칙인 방화문 닫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의 어떤 방지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요번에 그 밀양병원과 이 그 대구 병원에서의 차이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방화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방화문 이게 글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참사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은 방화문이라는 것은 주변에서도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비상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삶의 그 공간과 그 문 사이, 그 계단 사이에 있는 그 같은 일정한 그 문, 그것을 네. 우리가 이제 방화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라든가 네. 이게 아주 강력한 방염에 쇠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항력이 그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지는 셔터식의 그 방화문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옆으로 이제 닫는 이제 방화문이 있는 것이죠. 주로 계단이라든가 건물 사이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아마 YTN 에도 계단 중에 보면 문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쪽 올라가는 예. 데도 있고 예. 또 닫아지는 데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 방화문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농염 상태, 예를 들면 아주 그 유독가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그 닫기 때문에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커지는 불 자체도 죽여질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아. 또 불이 계속 그 위로 올 뿐만이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일정한 통로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하나의 그 굴뚝 효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 네. 굴뚝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방화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번 이 그 밀양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병원에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2015년 6월에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의무 대상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항상 네. 법을 할 때는 즉시 시행하다 보면 실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하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고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즉시 부과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유예 기간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강화하는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 있는 부분도 사실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건물주나 병원 관리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의원들도 이 시급성을 간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큰 사고가 나야 부랴부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계산돼야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이라는 건 예방적 효과가 있거든요. 예. 좀 국회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어디에 뭐 기반 시설 투자하고 예산 내려보내는 거는 빨리빨리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을 해서 안전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글쎄요, 내탓 공방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참사를 하나의 그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 이렇게 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현장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위 말해서 희생자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애도하고 이와 같은 이제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만약에 불이 나면 그 대원군을 탓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금 법사위 등에 소방 관련된 법이 5개 이상 네. 이렇게 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처리되지 않는 속내가 또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가 여러 소방 시설에 관한 거 방염제 또 예를 들면 승강기 또는 경사와 경사로 왜냐하면 이제 병원 등에서 침대 등을 빨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일정한
시설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죠.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는 이제 돈도 있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사실상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치 그 뜨거운 수건 돌리기 감자처럼 직접적으로 이것 책임을 지고서 소위 말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이 의료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의원들도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을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가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의원들이 그 용기를 내서 입법을 하지 않는 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화재 참사가 거듭되고 있는 이유로 땜질 처방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참사에도 역시 또 정치권에서는 땜질 처방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